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야의 비밀 8번째 시간인데 비단 라와 라의 국가들에 관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경남 고성 동해동 출토 세문이 청동기에 관해서 지난 7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 이 세문이 청동기는 인류 창세기 스토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1번 구역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7개의 별들의 신들이 지구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구의 문명과 지구 인류를 탄생시킨 중요한 삼신이 있습니다. 그게 3번 구역의 삼지창 형태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홍수로 인류와 문명이 파괴됐습니다. 그게 5번 구역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인류가 현재의 문명을 이룩한다, 그렇게 해서 6번 구역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단 라의 비밀이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3번 구역 옆에서 있는 산모양의 뾰족뾰족한 그런 문양들과, 그 다음에 네모 반듯한 이런 반 모양의 문양이 나오는데, 이게 산과 뽕나무 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 뽕나무 밭에서 뽕나무 잎을 먹고 자란 누에가 꼬치를 만들고, 거기서 비단실을 뽑아서 비단을 직조하는 그런 라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지난 강의를 통해서 좀 강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전번에도 제가 설명한 건데, 중국의 그 고대 이제 그 샤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던 옷인데, 위에 보면 7개 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명의 신들이 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행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미난 걸 보면은 테라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비단 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님이 테라천에 계시다가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단 라가 지구에서 제일 처음 비단을 만든 곳이 어딘가, 그것을 찾아서 또 좀 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중에 하나인데요,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분이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 밑에서 천문학자고 지리학자고, 그래서 이 지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동방의 나라, 비단의 땅, 세리카라는 레지오, 이거는 레지오는 이제 이 구역이라는 뜻도 있고, 그 구역에 좀 레지오는 카톨릭 또 보면은 이 구역마다 레지오라 부르거든요. 제1구역, 2구역 신도들을 모아서 또 특별한 활동을 하는 팀들을 레지오라 그래요. 레지오 단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의 어떤 구역, 세리카는 이 비단이란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리카는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쪽의 지리학자들이 이 동방의 나라를 세리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세리카 레지오라는 구역을 조금 찾아보니까,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는 비단을 생산했고요. 그 다음 모피털, 역시 옷하고 관련된 모피털을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이 우수한 철을 생산했다 그럽니다. 이거는 우수한 철을 생산했다는 건 바로 이게 가야는 철하고는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북 장수에 가야 유적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게 제철지가 백몇 군데가 발견됐어요. 이 철하고는 아주 비싼 그 고급 철은 이 가야가 주로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프톨레마이오스 지도에 보면은 이 중국을 시나라 그러는데, 이 시나도 이제 뭐 진화 조선, 이 진화에 관해서도 좀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차이나가 진화에서 나왔다 하는데, 이것도 진화도 가지란 뜻이 있거든. 진화가 가지 한 가지에 조선의 한 가지다. 조선이란 천자국으로서 엄청나게 큰 고조선, 엄청나게 큰 나라고요. 이 진화 조선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브랜치죠. 그래서 진화인데, 여기 프톨레마이오스는 진화라는 구역이 나오고요. 이제 그게 동방의 땅에 이 세리카라는 나라의 레지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세라라고 나오는데, 세라가 이거를 옛날에는 세라라 불렀다. 메트로폴리탄 요즘 우리가 뭐 뉴욕 같은데 메트로폴리탄 엄청나게 큰 대도시 메트로 뭐 이런 집중된 큰 도시, 이게 메트로폴리탄이거든요. 그래서 세라는 엄청나게 발달된 대도시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세라가 시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라는 근데 이거를 제가 세라를 영어로 쳐보니까 재미난 게 일본의 세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세라정. 그래서 이게 세라도 이 비단 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일본의 그 세라정에도 이 비단 나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세라도 이 라자가 이 비단 나자다. 세라. 나중에 이게 시안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안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서안이 되는데, 이 세라가 원래는 이게 세라 이 비단 나자가 들어간 분명히 도시다, 또 나라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 서안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이 비단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다른 학자들도 인터넷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서안에서 이 비단이 최초로 생산됐다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복희와 여하입니다. 복희와 여하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이 복희와 여하가 제가 가지고 있는 복희는 직각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하는 콤파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직각자와 콤파스는 이 도시 건설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건물을 지으려면 직각자와 이 콤파스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석공들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복희 여하가 바로 이 콤파스와 직각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메르 신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수메르 신화를 보면은 이제 이 그 하늘에서 이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세 명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 제우스로 통칭되는 그런 신이 있고 수메르에서는 그걸 엔릴이라 그럽니다. 성경책에서는 야훼로 불리고요. 그 최고의 신이 독수리로 상징되는데 그 전에 이 뱀으로도 그려지는 이 엔키가 먼저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구를 탐사하고 금강을 만들고 갱도를 파서 땅속으로 깊숙이 들어서 금을 채취하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그 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해놨는데 뭐 하늘에서 적장자 엔릴이 내려오니까 이제 그게 대한 가날권을 빼앗기고 저쪽에 저 바다 건너 서양과 이집트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여신이 이 동방에 내려와 가지고 그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신은 제일 자리를 잡고 주로 일을 했던 곳이 이 엔키가 만들었던 이 금강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엔키와 이 그 여신 카라 여신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같이 했고 또 이견들도 잘 맞았던 것 같고 출신도 아마 이 플라이아데스에서 온 같은 출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뱀족으로 불렸고 이제 엔릴은 제우스 그 독수리로 상징화 됐고 이 두 명은 뱀으로 상징돼서 이 복귀 이와 보면은 이 밑에 뱀으로 꼬여 있지 않습니까? 이중나선 형태로 꼬여 있고 요 이중나선 형태가 이 유전공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를 이 두 분이 사실상 만드는 거고 엔릴은 이 인류 창조의 프로젝트를 싫어했죠. 그래서 이 두 분이 합심을 해서 인류를 최초적으로 만든 것도 바로 그 세라가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서안에 보면은 구체구라고 있어요. 구체구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산이 굉장히 높고 일반인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 뽀쭉뽀쭉한 산이 둘러싸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그 세문이 청동기에서 뾰족뾰족한 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내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산들이 바로 이 구체구 뺑 뚫려가가지고 신들이 거기서 살고 일반인들은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그렇게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그 구체구 서안에 있는 구체구에 보면은 이 호수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그 갱도를 파고 거기서 비가 오고 하니까 거기서 물이 고여서 이 물 색깔이 참 신비스러운 옥색인데 이게 바로 강물질을 많은 그 보석들을 채굴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운 비치색으로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옛날부터 많은 그 보석을 캐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물정자가 노는 그 강계토왕 그 유물도 보면 이 우물정자가 세워져 있는 우물정자가 많이 나와요. 이 우물정자도 바로 이 구체구 서안 구체구의 이 갱도를 파고 거기에서 많은 그런 물이 들어가서 그런 우물들이 또 생긴 어떤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안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옆에 또 태백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웅천왕이 처음에 태백산이 내려왔고 거기서 곰님 웅녀와 만나서 태백수 신단수 아래서 이제 신시를 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거기가 이 서안 구체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구는 바로 신들의 산이고 이 그 공항에서 이 서안 공항에서 구체구 쪽으로 오는 길에 수많은 이 반도원 그러니까 이 복숭아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왕모 서쪽에서 온 그 어머니 왕 여신이 반도원을 관리했다고 돼 있고 거기에는 이제 신비한 이제 복숭아가 열려서 그 이제 생명의 열매죠. 그걸 먹고 건강에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수메르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백산이 있고 구체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릉도 있고 양양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 단양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지명들이 다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이 지역에 우리 민족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한반도로 들어가면서 이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저는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백산이 이 하얗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백산의 유래에 대해서 또 유튜브에서 또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산에 뽕나무가 있었는데 이 뽕나무가 약 200m 이상 자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가지고 있었는데 이 뽕나무가 입이 열리면은 그게 야생 누에들이 그거를 번식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무 잎을 따먹고 거기서 꼬치를 만들어서 나무에는 전부 잎은 없어지고 꽃이 하얀 꼬치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산에 뽕나무가 많으니까 온 산이 하얗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꼬치가 그 달려가지고 나무에. 그래서 이름이 유래가 백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꼬치가 많기 때문에 그 꼬치를 가지고 이제 이 여신이 이 배짜는 비단 짜는 기술을 교육을 해가지고 여기서 최초로 비단이 대량으로 생산됐다. 그래서 이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방에서 이제 서방으로까지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달되는 비단길이 생긴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구체구 복숭아 꽃인데 이 서왕모는 서쪽에서 왔다. 처음에 이 여신이 시나이 반도로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동방의 한 구역도 받아서 이제 왔는데 거기에 이 서안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온 서왕모라 그게 서쪽에서 왔다는 뜻이거든요. 왕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 여신이 이제 왔는데 이 여신은 수메르 여러 가지 신화에 보면은 이 복숭아 밭에서 천년 묵은 복숭아를 먹으면 천년을 살고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구에는 이 복숭아 꽃이 뭐 3월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체구에 호텔에 가보면은 이런 초승달을 손에 쥐고 있는 여신의 행상들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밑에도 백화로 이렇게 성모신, 우리가 서양의 많은 신앙 중에서 중동하고 서양 쪽에서 있는 성모신, 아시타르, 그 다음에 마리아,
이 승모씨를 숭배하는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게 바로 여기서 이 카라 여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구할미, 삼신할미, 바리떼기 공주가 나오고 여기는 반드시 이 초승달이 상징 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녀는 아까 이야기한 이 비단을 배를 짜는 여신 직녀고요. 개누는 독수리로 상징되기도 하고 이 항소로도 상징되는 거예요. 이 직녀가 원래는 엔키와 복희여와 엔키와 짝을 짓게 돼 있었는데 이 엔닐이 이 개누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누가 직녀에게 반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직녀는 엔키와 결혼을 할 수 없게 돼버렸죠. 그래서 왕이 하늘의 제왕이 노발대발해서 이 개누와 직녀를 갈라놓버리고 직녀는 다시는 남자와 결혼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게 이제 개누와 직녀의 이별, 이거 은하술 상간으로 이렇게 실을 치는 날 한번 만난다는 어떤 그런 전설로 됐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제 중국 미술관 소장 연화인데 이 중국의 고유의 그 그림들입니다. 그 그림들 보면 요걸 보면은 이제 여신이 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행상인데 이 여신의 깃발에는 뱀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성상의 쌍칼을 쥐고 또 싸우는 이 남성상은 이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는 독수리나 까마귀나 그 모든 그 쇠는 이 엔닐 최고의 신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뱀은 바로 이 카라와 엔키 뱀 종족의 얕은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중국 미술관 소장 연화에도 바로 이 신들의 갈등을 상징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키와 님마 카라 여신은 서로 잘 통했던 것 같고 이 엔닐은 최고의 재앙이지만 그렇게 이 카라 여신과 엔키가 하는 인류의 탄생 프로젝트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언제든지 이 둘을 경계를 하고 제약을 가하고 그랬던 썩 좋지 않은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한남고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 한인들이 천산에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고 그거는 이 우주연대기에 보면 이 한인 시대의 천산은 아주 우주에서 많은 종족들이 내려왔고 그 문명은 일일이 굉장히 우리 한민족의 직접적인 역사라기보다도 전 세계에 다양한 문명을 만든 그런 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신은 역시 한웅 시대 때 이 한웅이 태백산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웅녀와 만나서 새롭게 당군을 낳았고 그래서 당군 고도선이 우리가 시작되었고 고도선이 멸망한 다음에 그게 사만으로 분리됐습니다. 마한, 진한, 배난으로 분리됐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전 세계는 이 고도선과 사만의 영역에서 다 움직였고 뚜렷한 큰 어떤 국가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됐던 시절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만 시대가 끝나면서 서서히 어떤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나라가 나온 게 역시 가라, 신라, 고구려, 백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후백제의 개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야 신라 고구려 백제는 전부 금마산에서 시작됐다. 지금 현재 금마산은 중국 감숙성과 섬서성 접경지대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는 가야인데 님마의 카라 여신의 나라고요. 신라는 그 카라나 엔키 누군지 확실하진 않는데 카라 역시 님마의 여신의 나라라고 보여지고요. 고구려 백제는 엔릴 독수리 제왕 천손민족, 고구려 백제는 천자의 나라 천손민족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지금 현재 중국 땅의 북쪽, 그 다음에 신라와 백제는 양자강과 그 다음에 백제는 항주, 소주, 서해안, 그리고 신라도 서해안에 직접 자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라도 결국에는 그 서안, 비단이 최초로 생산된 그 지역에 자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국사기에도 보면 일식 기록이 되는 천문 기록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북극성이 이것도 이동을 하니까, 전체가 이동을 하니까 북극성이 정확하게 관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정확한 북쪽으로 관찰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이동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한반도로 이게 신라가 이동했다는 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 신라가 이 고구려 백제를 당나라와 멸망을 시키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이 신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신라가 아닙니다. 이 신라는 아랍권, 그 다음에 서방까지, 동방은 물론 그 모든 것을 주관했던 나라가 신라입니다. 신라는 대단하게 그 천년의 그 왕조를 지킨, 역사상에 아마 굉장히 드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신라에 합병된 후 일본과 섬나라로 흩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 강리 역대 국토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이제 일본 근처에 조그만 섬들이 표시가 돼 있는데, 내가 이거 동그라미 해놨는데 보면은 나리국, 그 다음에 나가산, 그 다음에 소가길, 그 다음에 가라, 그 다음에 상나, 다라리, 뭐 이런 라자가, 비단 라자가 들어간 섬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라가 멸망하면서 그 유민들이 전부 흩어져 가지고 이 해양 세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이미 가야가 처음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나라, 아주 고대 국가의, 일본 고대 국가의 수도죠. 나라가 이 비단 나자가 들어간 나라 수도까지 일본을 건설해 가지고 이렇게 해양 세력으로 존재를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일본의 고대 수도 나라, 뭐 여러분들 관광 많이 가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다라,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다라산, 안라, 이게 비단라자가 들어간 그 규수 쪽에 지명이 좀 많고요. 뭐 그래서 일본은 역시 그 가라, 그다음에 이 규수하고 제주도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주도, 탐나, 요 섬나라들하고 다 연결되는 게, 그때 아마 가라가 멸망하면서 이 섬나라로 흩어졌고, 그래서 일본을 그 당시에 가서 개척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왜라고 불렸고, 지금 현재 일본 재팬은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재팬 이 무사들, 사무라이 무사들, 이거 그때 임진왜란때 쳐들어온 그 재팬들 보면은 전부 이 초승달 문양이 좀 많아요. 물론 소뿔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초승달 모양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삼지창 행태에도 많고, 여기에는 사슴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7가지 나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미난 게 이 겔트족 십자가 문양입니다. 이 겔트족 십자가 문양은 결국 그 가야의 중요한 문양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이 카라가 나중에 이 겔트족 십자가 문양이 됐고, 여기서 일본에서 이게 왜 겔트족 문양이 많이 나오느냐, 일본 임진왜란 때 사무라이들 온 거 보면은 이 겔트족 문양들 깃발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 겔트족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요. 그래서 신라입니다. 신라는 나중에 이제 천자국 활동을 이어받은 고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천년의 역사가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죽고 어떻게 됐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신라의 사람들이 이 동남아시아 그 수마트라 섬과 말레이 반도 근처로 와가지고 거기서 6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보면 신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민들이 이 신라 해양 세력, 카라와 마찬가지로 해양 세력이 됐고, 이 해양 세력들이 나중에 이 가라와 마찬가지로 이 겔트, 그러니까 카라는 게레하고 어원이 유사하다고 언어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게레는 케레이트가 빨리 발음하면 겔트. 그래서 결국 가라, 신라, 그리고 일본, 스페인, 화란, 영국, 이 섬나라하고 전부 여왕들이 권력을 잡았던 나라들입니다. 일본, 스페인, 화란, 영국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해양 세력으로 존재하다가 이 세력들이 스페인 구역으로 가서 거기서 무적 함대를 만들고, 이 사람들은 해양 세력이기 때문에 이 해전을 아주 잘하고요. 그래서 이 겔트족도 보면은 이 철을 굉장히 많이 잘 개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 세력하고 분명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오래전에 신라의 서봉총인가요? 거기서 발굴을 해가지고 왕관이 나왔는데, 그때 북쪽에 핀란드인가요? 어디 왕족이 일본에 왔다가 일본 왕이 지금 신라 그 경주에서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일본 왕의 추천을 받고 그 핀란드 왕장과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와서 참관을 했고 금강 출도를 구경을 했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럽의 왕가들은 이 일본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이 신라하고도 엄청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겔트족이 이게 지금 파란색 문양이 된 게 영국 북부까지 다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신라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한반도의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이 신라는 굉장히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친 천년 왕국이고 어마어마한 나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신라 이 해양 세력들이 스페인을 가서 스페인에서 여왕을 추대해서 여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세력들이 나중에 이 아메리카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콜럼버스 뭐 샀는데 여하튼 그 진출을 하게 되고 그 세력들이 스페인에서 나중에는 그 핵심 세력들이 네덜란드로 옮겨가고 스페인은 좀 영화가 끝납니다. 그 네덜란드 상선들이 해양 세력들이 엄청나게 부강하게 되고 그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많이 개척하는 역할을 하죠. 그 네덜란드 해양 세력들이 있다가 다시 그것이 영국으로 옮겨갑니다. 영국도 그게 이제 그 여왕이 휴대가 됐고 그 여왕이 이제 그 스페인 함대하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여왕 영국의 여왕이 이 세력들이 추천해서 여하튼 여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이 다 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시대 그 다음에 사만 시대 그리고 삼국 시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삼국 시대는 이 서방은 아주 미개하고요. 문맹 소외 지역이었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그 지역은 어땠는지 몰라도 어쨌든 매우 미개하고 문맹 소외 지역으로 동방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고려가 신라를 멸망시켰으니까 그 신라와 가야의 유민들이 흩어져서 섬에서 일본하고 그 동남아시아 그런 지역에서 섬을 있다가 거기에 보니까 아까 내 설명을 안 했는데 여란이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여란. 그게 화란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그 난초 난자인데 여란 그 지역에 있던 그룹들이 네덜란드로 가서 그 화란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화란의 화자는 일본의 대화 큰 어떤 대화 정권 그 화자하고 닮았거든요. 여하튼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은 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국에 정착했고 영국에서 나중에 아메리카를 개척해서 거기서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라, 신라,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요거에 이렇게 다 이 가야, 신라, 라의 여신의 나라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렇게 서방 쪽으로 힘을 키웠고 이 동방의 나라에서는 고려, 조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천자국을 이제 복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국의 와해를 위해 엔키와 님마 후손들이 연대를 했고 그래서 힘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천자국은 동방과 서방, 북중남미 지역까지 통치를 했는데 북중남미는 특히 지금 현재 아메리카 지역은 지금은 우리가 미국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데 원래는 이 미국이 쌀미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기에 고지대를 보면은 식량을 생산하는 지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앱지도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쌀이나 옥수수를 생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서방에 있던 엔키와 카라 여신 후예들이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공산혁명을 주도하여 왕족과 귀족들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세계의 지배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요 천자국에 있던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에서 한반도로 대단히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6.25 통난을 겪게 돼서 분단이 되고, 그래서 뭐 역사가 다 초토화되고 우리 역사를, 고유의 역사를 많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실크로드는 이제 그 중국 서안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중아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유럽까지 이게 다 연결되는 신라의 더 무역로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고 실크로드라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가 합쳐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이 당나라를 보면은 중국 지역에 있은 게 아니고, 요게 그 고대 지도를 보면 이 당나라가 저 서방 쪽에 거의 가깝게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 당 지명들이 당에 대한 지명들이 굉장히 이 지역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당나라도 이 가라라, 일본 음력으로서는 가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당나라도 가라의 세력이라고 보면 되고, 이 신라하고 당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서역이 당나라 합쳐가지고 이 고구려를, 천자국을 멸망을 시키고 신라가 한때 전 세계를 지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지도를 다시 보면은 이 태종 때 쓰던 이 지도인데 세계 최고의 지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재미난 것은 이 한반도에 이 조선이라고 돼 있는데, 요 내가 네모친 구역에, 그리고 요게 유럽에, 아프리카 위에 유럽 쪽에 또 여기 네모를 치놨는데, 요 두 구역이 유일하게 다른 도시하고가 다르게, 요 동그라미 피는 다른 구역과 다르게, 이게 전부 보면은 태양 모양으로 돼 있고, 이게 성 모양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요 두 개만, 조선하고 요 구역만, 유럽의 두 구역만 딱 이렇게 별도로 표시가 돼. 딴 거는 전부 다 이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구역이 굉장히 핵심. 그래서 꼬레, 코어, 핵심, CORE, 꼬리, 나중에 그게 코리아가 됐는데, 이 꼬레 중심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유럽에도 이런 똑같은 이 문양이 태양 문양인지 뭐 이게 성곽을 문양인지 모르지만, 요 문양을 제가 보니까 딱 두 개가 놓아다,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도시하고는 다르게 이 두 개만 딱 성곽이 둘러져 있어요. 태양 문양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7가지 문양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 여하튼 이것도, 이 지도도 조금은 지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중간에 지도들이 왜곡이 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최근에 굉장히 고대 지도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새로운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요 부분 제가 주장한 이 두 가지, 조선하고 요 유럽에 있는 요 부분들은 다시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가라, 신라, 지금 우리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신라와 가라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 후예들이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으로 거쳐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고려 이 천자국을 무너뜨렸는데,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이 카라 여신과 엔키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는 자리를 잡겠죠. 그리고 이 천자국도 언젠가는 다시 또 역사가 되풀이 되는 거니까 다시 또 전 세계를 또 장악할 수 있는 날도 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그 가라와 신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역사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 열린 의식으로 우리가 가야와 신라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는 왜곡시킬 수 있지만 언젠가 역사는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라든지 고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고분의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왜곡될 수 있어도 역사는 결국 진실 그대로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추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막 어떤 사실에 대해서 흥분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역사는 그런 관점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승리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패배자의 복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수많은 에너지, 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무한대로 대표되는 이 원천적 에너지의 작용 기작에서 일어나는 무한개의 사건 중에 하나일 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는 그 엔릴 천자국의 후예들이 전 세계를 장악했고 지금은 카라, 신라, 또 엔키와 님마오, 카라 여신의 후예들이 또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의 역사를 찾아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많은 것들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변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발자취를 배우고 또 우리가 역사에서 많은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과 교훈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로서 저희 가야의 비밀에 관한 강의는 대단원에 있던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